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눠보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코너가 되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또 정말 인기 만점의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은 90년대 말부터 이제 한국에 정말 유럽 축구 매니아가 정말 극소수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도 맨유의 인기는 좋았어요. 이제 그 순간에 또 박지성 선수가 이제 2005년 여름에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이거는 공화국 수준으로 이제 네, 맨체스터 팬덤이 유나이티드의 이 원래도 큰 팬덤이 더 커졌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에 그 기반이 여전히 이제 면면이 내려오는 팀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서 뭐 항상 화제의 클럽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금 여름은 전체적인 이명철 해설위원이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일단 답답하죠. 답답합니까? 왜냐면 네. 팬분들은 이미 시즌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기도 전에 인수 작업이 빠르게 맞춰지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글레이저는 투자하지 않는 구단주고 그리고 구단의 재정을 많이 악화시켰던 구단주이기 때문에 글레이저가 빠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놓고 새로운 이제 주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금의 출처가 좀 대출 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투자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클리프보다는 카타르 자본 쪽에 조금 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롭게 품어지기를 아마 많은 팬분들이 바라셨을 겁니다. 제일 기다리는 소식은 확정됐다는 소식인데 카타르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 달 동안 확정됐다는 얘기는 단 하나도 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도 유력, 2주일 전에도 유력, 지금도 유력.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적 시장은 7월 중순까지 이제 점점 접어드는 시점이고 사실 프리시즌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희망했던 보강 타이밍보다는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팬분들은 좀 느낄 만한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선수 입장에서도 오려면 사실은 좀 일찌감치 가는 게 사실은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렇죠. 네, 적응에도 좋고 또 새로운 시즌을 위한 또 전술을 튜닝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일찍 보강이 되고 저 프리시즌 프렌들리들을 한 경기라도 조금 더 많이 해보는 게 모든 팀이 다 그런데 뭐 이롭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 포지션의 선수는 좀 더 일찍 팀에 합류해서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역할과 성과를 내주면서 빠르게 팀과 전술에 녹아드는 게 필요하죠. 바로 그 위치가 최전방 공격수인데 아직까지 보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인수사가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전한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에 대한 답답함, 보강의 부재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맨유와 연결이 됐던 공격수들은 누가 있고 그 연결이 지금은 좀 희미해졌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좀 연결의 끈이 남아있다거나 그런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 역시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선수는 해리 케인입니다. 네. 토트넘 호스퍼에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고 아무래도 해리 케인 본인도 이제는 좀 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적료를 부르면서까지 해리 케인을 품으려고는 했었죠.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역시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이 해리 케인의 거치는 아직은 토트넘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거기서 리그 내 경쟁팀에 대해서는 아직 판매에 대해서 레비 회장이 열려있지는 않은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링크가 났던 선수가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인데 네, 오시멘 선수는 근데 동네방네 뭐 링크 사실 안 된 데는 없어요. 네, 링크는 나지만 어느 팀에게나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아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인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멘 영입에 필요한 금액을 오로지 다 쓸 거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시멘도 잠깐 동안의 언급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보강 가능성이 좀 낮다고 지금 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그 다음 또 옵션은 없었을까요? 블라우비치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본격적으로 이어지질 않았고요. 지금 이 최전방 공격수 보강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죠. 이제는 윤곽이 잡혔습니까? 네. 그 주인공은? 세리아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헤이룬입니다. 헤이룬 선수는 한 1년여 전에 이명철 해설위원의 관심 픽을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 원투펀치 레드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헤이룬 선수가 지난 시즌 아탈란타에서 잘해줬죠. 잘 해줬죠. 네,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전에 이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뛰다가 드디어 이제 유럽 5대 리그 빅리그라고 볼 수 있는 세리아의 아탈란타에 이제 주전 공격수로 뛰었는데 빅리그 첫 시즌이고 여전히 이 선수가 2003년생의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2003년생이면 참 어리네요. 만 20세.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헤이룬 선수가 나름 빅리그 첫 시즌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도 제법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라고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가시적인 포인트 면에서도 뭐 골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헤이룬 선수가 스탯적으로도 괜찮은 시즌. 득점도 32경기 9골. 아직 한 시즌 두 자릿수 골을 세리아에서 넣지 못한 선수가 바로 맨유에 오는 것은, 그것도 즉시 전력감으로 오는 것은 좀 우려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헤이룬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린데도, 그리고 세리아에서의 첫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을 보여준 데에도 분명 잘했던 시즌으로는 의미를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명철 해설위원이 1년여 전에 그 헤이룬 선수를 본인의 관심 픽으로 했던 데에는 네. 기본적으로 또 헤이룬 선수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든가 장점 같은 부분을 분명히 높이 사셨을 텐데 네. 그 아탈란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발휘가 됐나요? 잘 발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점 발휘는 꽤 됐어요. 일단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활동폭이 넓은 선수인데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부지런한 움직임, 공간으로 좀 빠져주는 움직임은 헤이룬 선수가 언제나 좀 성실하게 가져가는 편이고, 또 테나 감독의 팀에서도 역시 빠른 자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공간을 만들어야 될 때도 빠르게 빠져줘야 되고, 침투할 때도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빠른 연결 동작과 어떤 주력을 헤이룬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에 속도를 더해주거나 빠른 발을 바탕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헤이룬 선수가 이미 아탈란타에서는 장점을 보여준 부분이 명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제 볼 다루는 능력이랄지 뭐 결정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쓰는 발이 왼발인데 네. 슈팅을 때릴 때나 골을 넣을 때 보면 오른발 활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수로서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려야 될 때 오른발 사용을 통해서도 상대에게 허를 좀 찌르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발을 통한 골 사냥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에 헤이룬 선수가 슈팅에 있어서 마무리에 있어서 분명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좀 있는 선수라는 점은 저는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꼽아보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즘 뭐 게임 관련 채널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자, 헤이룬 약발 몇?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 디애널리스트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오른발 슈팅 비율이 왼발 대비 25%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5, 2, 뭐 5, 3, 왼발 5, 오른발 2. 뭐 상황에 따라서는 3 정도까지 네. 그렇게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최소 3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볼 수 있죠. 왜냐면 시도를 하긴 하니까. 예. 오른발에 있어서 엘링홀란 선수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오른발 슈팅 비율이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였대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그보다 좀 높은 점수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역시 주로 쓰는 발은 왼발이긴 한데 오른발 활용을 너무 안 하거나 혹은 그게 단점이 되는 경우는 아니다. 네, 네. 그런 점을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우려점도 있습니다. 네. 이 우려점은 역시 신체적인 경합에 있어서 아직까지 잘 버틴다는 느낌은 좀 아니기는 해요. 테나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일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가 분명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 역량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래시포드나 안토니처럼 좀 공간 침투를 잘하고 발 빠른 자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최전방 자리에서 수비를 잡아 끌고 볼을 지켜주면서 그 선수들에게 연기를 해줄 수 있는 솜씨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베고르스트 선수에게도 그런 거를 좀 기대했던 거잖아요. 네, 문제는 베고르스트 선수가 경합을 너무 못 버텨줬죠. 그러다 보니까 헤이룬 선수도 경합에 있어서는 베고르스트 선수보다 좋다고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볼을 지켜주거나 키핑을 해주고 혹은 경합을 통해서 수비를 좀 잡아 끌어줘야 될 때, 결국 주포인 레시포드 선수의 득점력을 좀 살려줘야 되는 최전방 공격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이룬 선수가 생각보다 테나 감독이 요구하는 경기력적인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연계는 경합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경합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어쨌든 그 헤이룬 선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연결 강도 최종적으로 영입이 될 확률은 지금 매우 높아져 있습니까?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분명 유력한 기자들까지도 헤이룬 선수가 좀 가깝다는 얘기들을 했었고, 존 머터 이제 디렉터가 네. 이미 이제 아탈란타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거 봐서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헤이룬 선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당장 해리 케인, 오시맨 가장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검증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이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이고 여전히 맨유의 인수사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외의 매물들을 찾다 보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데려올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는 어느 정도의 실패 리스크가 있거나 혹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들 선에서 지금 좀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헤이룬 선수가 그래도 합당한 픽이 될 거라고 일단 좀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목에서 딱 두 가지 질문. 헤이룬 선수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헤이룬 선수 영입에는 경쟁 없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경쟁까지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탈란타는
넘겨줄 의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탈란타는 그래도 적절한 금액을 받는다면 이 선수는 넘겨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실적으로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헤이룬 선수는 성사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는 매물이다라는 점은 좀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급한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겠죠.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아탈란타에서 원한다는 금액이 항상 4-5천만 유로에 대한 얘기는 있었어요. 요즘 4-5천만이면은 아주 비싼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이 금액 자체는 다른 공격수들 매물보다는 좀 비싸지 않다고 느낄 만한 절대적인 금액이긴 하지만, 헤이룬 선수가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이 명확하게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지금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 돈을 쓰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도 결국 리스크가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는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명철 픽이잖아요. 네. 이명철 픽이니까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헤이룬 선수를 좀 믿어보자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선수가 성장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테나 감독이 기존에 썼던 최전방 공격수의 운용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레시포드처럼 윙포워드 쪽에 아무래도 주포가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시 전력감으로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의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렌달 콜로무아니가 경합이나 연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테나 감독의 이전의 최전방 공격수 쓰임새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헤이룬 선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여서 여전히 주목할 만한 공격수이자 유망주로 제가 좀 칭찬하고 손꼽기는 하나,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전방 공격수 활용법 예상되는 대로라면 조금 궁합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점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콜로무아니 선수를 영입 시도를 하죠 그러면? 그러면 좋을 텐데 머터의 판단은 지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콜로무아니 선수도 지금 노리고 있는 팀들은 굉장히 많죠 사실. 많죠.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가 마찬가지로 이 선수에게 굉장히 높은 이적료를 부르고 있는데 헤이룬보다는 가격이 훨씬 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쟁도 더 많고.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아마 현실적인 영입 가능성에서 일단 머터 디렉터가 지금 당장은 헤이룬 선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좋은 영입이 장기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헤이룬 선수에게 너무나도 가파른 성장과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인수가 뭐 유력설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진전이 별로 없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 카타르 쪽으로 그냥 확 결정이 돼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돈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좀 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는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은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러면 존재는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글레이저의 그간의 사례를 보면 팬들이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일이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좀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자금력이 확보가 된다면 무한히 헤이룬보다도 더 좋을 오시맨 케인 쪽으로 일단 먼저 도전을 해보는 게 순서상 맞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쨌든 헤이룬 선수를 오늘 뭐 가장 주제라고 했을 때는 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유형은 아니다. 그렇죠. 리버풀은 영입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헤이룬 선수 지금 그 단점 말씀해 주시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영입을 안 해야 되겠죠. 누네스가 좀 잘해서. 리버풀은 별로 관심 없을 선수다. 네. 아니 1년 전에 자기가 그 아주 유망하다고 픽으로 해놓고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누네스랑 학포가 와 있더라고요. 겨울까지 이번에 해서. 근데 누네스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이제 노스웨스트 또 다른 팀 리버풀은 하고 있습니다. 누네스 선수들 근데 기본 툴은 좋은 선수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벤피카 때도 첫 번째 시즌보다 이후 시즌들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일단 보고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 아닌가. 지난번에 저희가 미드필드 경쟁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즌에 또 펼쳐질 공격수 경쟁도 이제 또 무시무시하게 또 전개가 되지 않겠나. 여기서 이제 과연 헤이룬은 다음 시즌에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 또 그리고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그 팀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관심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하이 어쨌든 여름 이적 시장 안에 팬들도 뭐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테나우 감독이 누구보다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의 영입이 과연 잘 이루어진 상태로 다음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런지를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또 흥미로운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여러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이적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이명철 해설위원의 좋은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영입 상황, 투머치 풋볼 시간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